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좀 재미난 걸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19강 소음과 데시벨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소음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듣기 싫은 소리를 소음이라고 해요. 소음자를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가 주어법을 한번 보면요. 이게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말마자에다가 말마변에 또 쓰고 이렇게 점을 3개를 찍어요. 그리고 벌레 충자를 이렇게 써요. 소음. 그리고 영어로 이제 노이즈인데요. 요 글자를 만든 한자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먼저 말마자를 옆에 이제 변을 붙인 다음에 또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시끄러울 소자인데요. 시끄러울 소 이게 되는데 이게 왜 시끄러울까요? 일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은 말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나 소, 양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가축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말이나 소죠. 이제 외양간에 이제 이렇게 말이나 소를 이렇게 이제 외양간에 이렇게 이제 두면은 이게 여름철엔 말입니다. 이게 모기라든가 깔따구 같은 이런 날벌레들이 습기가 축축한 코 부분에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이게 모기에 물리면 이게 아주 따끔하면서도 이게 좀 저거 하지만 이 말이나 소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말이나 소는 말굽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처럼 손가락이 없잖아. 사람 같으면 콧구멍에 와서 이렇게 막 후벼 파고 뭐 이렇게 피를 빨면 콧구멍을 후비기도 하고 코를 풀기도 하고 뭐 이러겠지만 말이나 소는 말굽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럴 수도 없고 또 더더군다나 이 발발굽이 이게 얼굴까지 올라갈 리가 없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콧바람을 핑핑 내면서 힝힝 이러면서 막 몸을 이렇게 떨어내고 깔다고 모기를 떨어뜨리려고 막 이게 지랄하면서 좀 이렇게 휑행 하는 소리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게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동시에 막 모기들이 막 달겨 들어가고 막 그거 하니까.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소나 말이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냥 모기 깔따구 뭐 이런 놈들이 날벌레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얼굴 주변에 모여가지고 막 이게 피를 빨고 막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막 이렇게 소리도 지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마자에 이렇게 생긴 콧구녕을 의미하고 점을 찍은 건 깔따구 새끼들이 앉아있는 거고 왜 벌레 충자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자가 됩니다. 가만히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뜯어보면 범상치가 않아요. 정말 가히 천재급들이 이제 이런 글씨를 만드는 거 아닌가.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울 때가 아주 많은데요. 이게 시끄럽다라는 소리고, 소자고, 음은 소리 음자죠. 그래서 소음,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노이즈 그러는데, 소음이란 뭔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의
총칭을 소음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의 세기 이상을 갖다가 소음이라 그러자 그런 게 아니고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판단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 그게 시끄러우면 그 사람한테 소음인 거예요. 옆집에 피아노 반주를 기가 막히게 한다 칩시다. 그래도 그 옆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나한테는 짜증나게 들린다면 그건 분명히 소음이에요. 그럼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보통 낮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저녁 8시가 넘어가서 피아노를 치고 그러는 거는 삼가해야 돼요. 그건 공중도덕에 어긋나고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그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서로 지켜야 될 에티켓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음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 소음을 측정할 때의 그 단위가 바로 데시벨이다라는 그 단위를 써요. 그런데 데시벨을 잴 때 이 소음의 세기, 소음의 세기는 데시벨로 측정하는데 데시벨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베타 이꼬르 10 로그, 상용 로그예요. 물론 여기 1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생략되면 상용 로그죠. I 제로분의 I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음의 세기 공식인데 얘의 단위는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데시벨이다 그랬습니다. 데시벨. 이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공식이 있다 그러니, 자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I는 비교 강도고요. 비교 강도. 소리의 비교 강도고, I0는 기준 강도입니다. 기준 강도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최저의 음이에요. 최저의 음의 세기. 이게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파 메타의 제곱입니다. 기준 강도가.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파동의 세기를 표현할 때, 이 세기는 이제 한자어로 강도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intensity입니다. intensity. 그러니까 강도를 표현한, 세기나 강도를 표현할 때는 글자가 I죠. I로 이제 기호로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파동의 세기는 비례하기를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에 각각 비례합니다. 파동의 세기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는 I는 비례한다. 앰플리튜드, 진폭의 앰플리튜드 그 경우 A의 제곱과 진동수, 프리퀀시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요.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차츰 다시 한번 또 언제 한번 또 강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보겠어요. 이게 이제 소리 세기는 파동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갈 때,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어떠한 면적을 지나가는, 이게 어떠한 면적을 지나갈 때의
지나갈 때의 에너지인데 요게 이제 면적이에요. 면적. 어떤 면적을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파의 이제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파의 에너지죠. 예. 그게 이제 I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 표현할 때는 이게 음의 에너지를 단면적과 시간으로 이게 곱으로 이게 나누는 거예요. 소리의 세기.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는 뭐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줄. 파. 단면적의 단위는 미터의 제곱이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입니다. 그럼 줄, 파, 메타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줄, 파, 세크를 우리가 와트라고 그러잖아요. 와트. 파, 메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세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분의 에너지는 일률이니까 음의 일률이다. 이게 음의 일률, 전달 일률. 어떤 단면적을 지나갈 때의 음파의 전파 일률. 그걸 갖다 우리가 소리의 세기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식에서 좀 더 깊이 좀 살펴볼 게 몇 개 있어요. 자, 요건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소음의 정도가 3데시벨이 높아지면 3데시벨, 이게 데시벨은 이렇게 써요. 3데시벨 높아지면 소리의 세기 I라고 그랬죠? I는 몇 배가 될까? 몇 배가 될까?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소음 정도가 3데시벨 높아지면 소리 강도는 2배가 됩니다. 2배가 커져요. 왜 그러냐? 이건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 공식에서 베타 이꼬르 10 로그 I0 I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63데시벨은 60데시벨보다 2배 센 소리다 이거예요. 소리다. 2배가 강한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볼게요. 이거 63은 10 로그 I0분의 I63이 되고요. 60은 10 로그 I0분의 I6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뺍니다. 위식에서 아래식을 변변 빼면 63에서 60을 빼면 3이죠. 3이고 로그에서 그건 10은 공통이고요. 이거에서 이걸 뺀다는 얘기는 로그를 묶어놓고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이 돼요. 로그 I0분의 I60 그 다음에 I0분의 I6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면 이거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약분이 돼버려요. 이렇게 약분이 돼서 소고가 되고 얘하고 얘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10 로그 이게 되죠. 이게 10 로그 I60분의 I63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10을 이쪽으로 이항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0.3, 10분의 3이니까요. 10분의 3은 0.3 아니에요? 0.3은 로그 I 60분의 I 63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로그 2 값을 알아요. 로그 2는 0.301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상용로를 좀 아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로그 2는 0.3,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0.3 아닙니까? 근데 여기 0.3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보면 이게 로그 2야. 이게 로그 2. 근데 이게 로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2자라 2가 여기서 말하는 얘하 이거 미안합니다. 얘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얘가 결국 이게 I 60분의 I 63은 2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I 60분의 I 63은 2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63dB이라는 소리 세기는 60dB에 비해서 2배가 센 소리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말이 2배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다. 자, 그때 우리가 보통 데시벨로 봤을 때요, 조용한 주택가의 데시벨은요, 조용한 주택가는 보통 60dB 정도 됩니다. 한적한 주택가에서의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한 60dB 이하입니다. 60dB 뭐 이하라고 그러지 말고 정도 그럽시다. 정도 60dB 정도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독서실을 운영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독서실의 실내 소음 정도는 60dB 이하가 되어야만 한답니다. 그래야 허가가 난다요. 왜냐면 조용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그러니까 소리가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으려면 60dB 이하로 반드시 유지해야 되니까 방음 장치도 해고 막 이렇게 해서 시설을 꾸며서 학생들 공부하려는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개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자, 그러니까 이게 60dB이라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조용한 실내 도서관의 그 내부 아주 한적하니 40dB도 되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근로기준법상이요. 근로기준법상으로 법상 노동자의 소음 노출 정도, 근로자의 소음 노출 강도는 얼마냐? 그러면 이거 90dB입니다. 90dB 이하에서만 가능해요. 90dB 이하.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데시벨은 90dB 이하인데 조금 심하게 말해서 말입니다. 나이트클럽 여러분들 뭐 요새는 나이트클럽 그러나요? 무슨 클럽 뭐 그러나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그 유흥장이 있어요. 유흥장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노래 시끄럽게 틀어놓고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저 나이트클럽의 노출 소음 강도가 얘가
115데시벨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출 강도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상하고 맞춰서. 자,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음 노출 정도. 이건 소음 정도죠. 이건 데시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건 법정 근로시간이에요. 법정 근로시간. 자, 90데시벨 이하일 때는 전부 8시간이죠. 8시간. 이것도 8시간이고요. 그러면 요게 3데시벨 높아지면 2배 되니까 93데시벨이 되면 어떻게 되냐? 93데시벨이 되면 2배가 됐으니까, 강도가 2배가 됐으니까 시간은 반으로 줄어야죠. 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96데시벨이 되면 어떻게 되냐? 2시간이겠죠? 그럼 99데시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시간을 줍니다. 자, 그럼 102데시벨이면 어떻게 되냐? 102데시벨. 그럼 30분입니다, 이거. 30분. 그럼 105데시벨 되면 얼마냐? 15분이겠죠? 그럼 108데시벨이면 얼마냐? 7분 30초인데, 반올림해서 8분이라고 볼게요, 8분. 자, 111데시벨이면 얼마냐? 4분이겠죠? 그럼 114데시벨이면 얼마냐? 2분이고요. 그럼 117데시벨이면 어떻게 되느냐? 1분이죠.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트클럽의 소음 노출 강도가 115데시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여기니까 1분 30초 정도면 하루 근무 일당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주다 보면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사장들 다 망하겠죠. 망할 거 아닙니까? 뭐 1분 2분 일하는 이거 하루 일당 준다 그러면 버텨낼 자가 없죠. 그러면 이 사장과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은 어떤 고용관계를 맺고 있느냐? 특수계약 관계로 맺습니다.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 입장에서 보면 여기 박찬호라고 이제 막 자기 이름도 박찬호 뭐 어떤 써놓고 박찬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나이트클럽 전체의 테이블 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사람이 다 전액 투자해서 만드는 가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소액으로 한 5% 지분 또는 뭐 한 3% 지분, 많은 대주주가 한 20% 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집구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지분을 투자해가지고서 각자의 지분율대로 테이블 수를 나눠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가 투자한 사람은 자기가 테이블을 4개를 분양을 받아서 이제 영업을 한다면 그 4개 테이블을 총괄하는 총괄 상무를 하나 두고 각각의 그 테이블을 담당하는 담당 웨이터를 4명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네 테이블에서 손님이 와서 네가 매출을 올린 거, 다시 말하면 맥주, 그다음에 양주, 뭐 그다음에 안주 이런 거를 팔아서 네가 파는 거에 그 이득의 절반은 너한테 주고 절반은 내가 갖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뭐 특수계약 관계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손님을 많이 이렇게 끌어보는 재주가 있으면 돈을 버는 거고, 종업원이라도. 뭐 아무리 뭐 많은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인이 되더라도 뭐 종업원들이 시원찮고 뭐 이러면 돈을 못 버는 거겠죠. 경기가 나빠가지고 이런 데 안 오고 뭐 썰렁해지고 뭐 이러면 돈을 못 버는 거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실제의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있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특수
계약 고용 관계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음 강도를 115dB이나 이렇게 높여 놓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도 말이죠. 보면, 여기 보면 115dB이면 2분이잖아, 2분. 2분이 지나면 하루 근무한 것 같은 피로감이 몰려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입장해서 걸어가서 좌석에 배정 받아가지고 좌석 앉아서 손님 뭐 드릴까요? 그럼 맥주 기본 안주하고 기본으로 뭐 주고 뭐 안주는 뭐 줘라 기본으로 줘라 뭐 그런 주문을 받고 종업원이 그걸 갖다 주기 전에 이미 2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벌써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할 때는요 올바른 판단력을 내리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맥주 이제 비몽사몽 간에 이제 거기서 시끄러우니까 맥주도 마시고 그러다 또 맥주는 알코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좀 들어가면 더더욱 또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이고 2시간이고 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얼이 나가가지고 과용하게 되는 거죠. 과용. 다시 말하면 쓸 비용을 과다하게 조금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시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탕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일부러 뭐 장사를 하는 그 장사 그 장사 속이죠. 장사 속. 그런데 종업원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야. 종업원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게 단련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그냥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런 정도의 소음 노출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의 소음 정도도 이 정도 돼요. 110dB이 넘어요. 그래서 항공기 이착륙하는 거 공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무슨 보상 청구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걸 물어줬어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벼가 아니고 벼가. 공항할 줄 아는 불이 환하게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서 이렇게 공중으로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벼가 개화를 이게 낮인지 밤인지 식물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벼가 잘 여물질 않아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가 있다. 배상해라. 보상해달라. 그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공항에 졌죠. 공항이. 그래서 이 주민이 이겼어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소음. 그래서 하여튼 소음은 데시벨로 측정하는데 시끄러운 소리다. 그러나 소음 강도를 근로기준법상에는 90dB이니까 사람들은 90dB 이하에서 8시간 근무할 권리가 있다. 이걸 아예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강행법규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